이재명 대 원희룡 빅매치인데 이런 대결 구도가 누구에게 득이고 누구에게 실일까요? 뭐 한국의 뭐 실리콘밸리처럼 만들어 보겠다 이랬거든요. 완전히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한 번만에 내려놓고 어디 간다는 것은 정치 더 이상 안 맞다. 원희룡 장관이 여기 출마하는 거는 딴 사람은 다 돼요. 원희룡 장관은 안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제일 극심한 지역이 인천이거든요. 이 유권자들한테 죄송스러움이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희룡 장관 못 이길 거예요 아마. 자객공천이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돼요. 새로운 후보를 내겠다 이러한 자객공천 형태는 여러 형태로 또 존재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저는 사실 민주당의 이 예비검증 시스템이 고무줄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이 친명 비명 공천이 이러한 것을 더 키우는 시스템으로서 자리 잡은 거 아닌가. 이 제도는 없느니 못한 거 아닌가 생각해요. 민주당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인천 계양을 내가 내 지역구에 출마하지 당연하듯이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천 계양을이 정말 핫한 격전지가 됐어요. 이재명 대 원희룡 빅매치인데 이런 대결 구도가 누구에게 득이고 누구에게 실일까요? 결론적으로 이제 승자가 득이 되겠지만 이런 구도가 과연 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구도인지 저는 궁금해요. 일단 이재명 대표 뭐 불출마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제가 방송에서 그냥 이재명 대표 개항을 출마할 때 출마 선언문 제가 방송에서 한번 읽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내가 개항을 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여기를 정치 1번지로 만들 것이고 뭐 한국의 뭐 실리콘밸리처럼 만들어 보겠다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했던 약속이 아직 완전히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 한 번만에 내려놓고 어디 간다는 것은 정치 더 이상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원희룡 장관이 여기 출마하는 거는 네. 딴 사람은 다 돼요. 원희룡 장관은 안 됩니다. 왜요? 그 전세 사기 관련해서 피해가 제일 극심한 지역이 인천이거든요. 네. 근데 원희룡 장관이 전세 사기 관련해서 어떻게 주무부처 장관일 때 대했는지 다 알잖아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아마 유세 현장에 피켓 들고 올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본인이 양심이 있으면 이 지역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유권자들한테 죄송스러움이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지금 이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 못 이길 거예요 아마. 자객공천이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돼요. 여야가 오랫동안 해왔던 거고 또 이제 특정 정치인들의 선거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당의 새로운 후보를 내겠다 이러한 자객공천 형태는 여러 형태로 좀 존재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말씀하신 대로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여러 이제 당내 상황이나 돌아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 좀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도 예외가 아니에요. 직함을 좀 생략하고 말하면 박용진 지역구의 정봉주, 전해철 지역구의 양문석, 강병원 지역구의 김우영, 신영대 지역구의 김희겸 등등 비명계 현역 의원과 친명계 도전자가 대결하는 곳만 벌써 10곳을 넘는다고 해요. 여기에 좀 논란이 있던 친명 인사들이 후보 적격 판정을 연달아 받으면서 더 갈등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입장을 냈거든요. 자객 출마란 말은 언어 도단이다라고 부정을 했고요. 후보 검증에 대해서도 친명이 더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를테면은 정봉주 의원이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나가는 명분이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 지역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내가 박용진보다 어떤 점에서 나은지를 얘기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상 요약하면 내가 이재명이랑 더 가깝고 얘는 당 비판하는 애 아니냐, 민주당스럽지 않다. 이게 지금 정치적 명분인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지역 유권자들이 왜 그런 이유를 가진 사람을 국민의 대표로 뽑아야 되냐는 얘기인 거예요. 많은 유권자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 분위기라는 거는 그럼 누가 결국 만드는 거냐면 지도부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했을 때 뭐 만류한다거나 아니면 평가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분위기라거나 이러면은 다른 방향의 준비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방증이라서 비명계 인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객공천 한다라는 말 자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비상식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경선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이 비공정하게 보이게, 불공정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냐, 삼자냐, 사자냐 네. 이 구도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 공관위가 혹은 당 지도부가 특정 인물을 유리한 구도로 짜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뭐 경선으로 간다라고 해서 다 공정한 것 같진 않고요. 세 번째로는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좀 문제 삼고 싶은데
저는 사실 민주당의 이 예비 검증 시스템이 고무줄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심사비도 낼 걸로 알고 있어요. 네요. 오히려 당이 여기에 대해서 심사비를 더 걷고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수입을 더 늘리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도 좀 애매하잖아요. 과거에 처음 이거 시작됐을 때 그 탈락시켰던 부적격 판정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은 뭐 당정 간의 관계에 문제 삼아가지고 네. 검증을 탈락시키고 비명계 인사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이러한 기준 자체가 좀 들쑥날쑥인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지금 자객공천이니 친명 비명 공천이니 이러한 것을 더 키우는 시스템으로서 자리 잡은 거 아닌가. 공천 공정성 두고 논란이 좀 있어서인지 민주당 공관위가 국민 50만 명에 묻는 국민 참여 공천제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게 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일각에서는 이 국민 50만 명에게 묻는 공천제가 결국에 강성 지지층의 입김만 더 키우려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좀 공정성에 좀 보장이 될까요? 아니 예비 검증으로 비명계 인사 일부는 다 쳐냈으면서 무슨 공정을 논합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뭐 국민들한테 물어가지고 오픈 프라이머리 시스템적인 요소를 도입해가지고 했더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이미 예비 검증이라는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부적격 인사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 도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근데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 50만 명에 묻는 국민 참여 공천제라고 하는데 저는 공천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여론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본선에 이기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본선에 있는 그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고 그 경쟁력에 따라서 공천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양당이 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러면서 당원들 뜻에 따라 그렇죠. 당원들 뜻에 따라 공천했는데 본선에서 지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가운데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하나둘 기지개를 좀 펴고 있어요. 여당에서는 뭐 김무성, 이인재, 야당에서는 정동영, 박지원 등등 중진 중에 중진들이 재출격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경륜이 발휘되는 걸까요? 아니면 정치를 퇴행시키는 걸까요? 뭐 참정권을 행사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걸 뭐 말릴 순 없죠? 일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뭐 규정해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고요.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배들이 못하니까 그렇죠. 왜 이분들이 나오는가? 3선, 4선들이라든가 지금 초선들이 제대로 하면은 감히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한 번 더 할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잘 못해서 정치가 잘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총선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인재 영입이잖아요. 네. 여야 모두 유력한 기업인들을 영입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민주당은 오늘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을 정식 영입하거든요. 네. 이 기업인들의 영입에 뭔가 효과가 좀 있을까요? 뚜렷하게? 총선은 지역 선거도 있지만 그 인재 영입을 통한 지역 주변 지역의 어떤 시너지 효과나 또 전국 선거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여야 모두 도입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인재 영입을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언컨대 이번 총선에서 인재 영입에 대한 효과는 없습니다. 누굴 인재 영입하든? 누굴 하든. 이게 뭐냐면 이런 건데 민주당에서 2016년도에 인재 영입 1호가 누구였냐면 조응천이었어요. 네. 한 5호 내로 누가 들어가 있었냐면 양향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고. 이게 컨셉이 있잖아요. 네. 조응천을 영입했다는 건 뭐냐면은 민주당이 이제 그 진보 진영보다 좀 더 넓게 확장해 보자. 그래서 보수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 유연성을 가져보자. 그래서 레드팀 격으로 영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죠. 양향자 그 당시 삼성 상무 영입한 거는 그 우리가 너무 반재벌 이런 거 하고 했었는데 삼성 이 기업인들도 영입을 하는데 이 사람이 고졸 신화니까 뭐 이런 컨셉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지금은 뭐 없잖아요 컨셉이 그냥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두 번째는 지금 국민들이 영입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누구를 잘라낼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스타급 인사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긴 해서 이분들 뭐 이름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이분들이 영입이 된다면 그래도 당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그분들 영입 안 돼요.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그 계속 그냥 띄우는 건가요? 그럼? 아니 그 왜 유현준 씨였나요? 건축가. 근데 뭐 거절했다면서요. 이게 왜냐면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이 있으면은 지금 이런 정치 상황에 안 들어오고 싶을 거예요.